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오늘은 의뢰를 받은 글을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비할 글은요, 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써주신 생활글입니다. 생활글인데요. 그 전에 제가 두 번의 글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전체 글을 그래도 처음에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읽는 속도, 눈으로 읽는 속도로 여러분도 같이 일단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정비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제가 보는 속도대로 한번 네, 스크롤 내려 천천히 내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 위로 돌아가서요. 네, 처음부터 한번 문장을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문장을 고칠 때는 내 글이든 남의 글이든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고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문장에서 부족한 부분, 읽었을 때, 독자가 읽었을 때 어색하게 느낄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보내는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일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음, 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갑자기 그냥 저는 이 일과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요. 네, 일과를 한번 쳐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항상 글을 쓸 때, 고칠 때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으로 띄워놓고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요 뜻이네요. 네,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 운동을 일과로 삼다, 일과를 마치다. 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을 고칠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이 일과라는 단어를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본 거는 그 어휘라는 게 사실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어휘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쓰시는 전문적인 용어, 일터에서만 쓰시는 말들, 이런 말들을 조금 제외하고 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쓰는 어휘들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조금 어휘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휘를 일부러 저희가 책을 보고 막 외우거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국어 공부를 할 때처럼 사전을 외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제 글도 그렇고 남의 글도 그렇고 신문 기사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어, 이미 내가 뜻을 아는 단어라도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맞나? 아니면 혹시 이 말에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그때그때 찾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뜻이 맞는지 확인도 되고 원래 정확한 뜻을 모르던 단어라면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야금야금 좀 어휘들이 쌓이면 나중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좀 어휘를 통해서 내 글을 좀 풍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이럴 때 어떤 단어를 써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고요. 네, 다음 문장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들 예준이가 엄마의 품에 폭 안기면서 눈꺼풀을 비비며 기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음 일과가 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이렇게 줄을 바꿔주셨는데요. 조금 이렇게 너무 끊기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 같으면 네, 이렇게는 네, 의미에 맞게 이렇게는 붙여드리겠습니다. 붙일 거 여기도 네, 문단을 나눈 게 좀 티가 안 나니까 원래 원고지 정서법에는 한 칸을 들여쓰기 하도록 되어 있죠. A4용지 그러니까 이 HWP 문서 프로그램에서 쓰실 때도 앞에를 들여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뭐 인터넷의 글쓰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인터넷 뉴스의 기사도 그렇고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죠. 예. 근데 들여쓰기를 2칸 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다음 일과가 뻔합니다. 아들 예준이가 낮잠에 푹 빠져 자는 동안 엄마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커피 한 잔을 합니다. 자, 요 한 잔. 제가 지난 시간에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띄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잔이라고 붙여놨네요. 그럼 이게 틀리게 썼는지 맞게 썼는지 한번 이것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볼까요? 네, 한 잔. 붙여 써서 한 잔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차례 마시는 차나 술 따위.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한 잔, 잔이 하나 있다, 한 잔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뭐 술 한 잔 하지, 커피 한 잔 하자, 뭐 나중에 한 잔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한 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한 잔을 붙여서 이렇게 써주신 거는 맞게 쓰신 거죠. 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 사이로 맞이하는 정오의 햇살이 나에게 향할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아들과의 시간을 채웠구나 하는 마음을 안겨줍니다. 네. 일단은 조금 길죠? 조금 기니까, 네. 한 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길기도 길고, 사실은 조금, 꾸밈이 많아요. 네, 꾸밈이 많아서 한 번에 뜻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 사이로 맞이하는 정오의 햇살이 나에게 향할수록 이거를 일단 향합니다 라고 하고 그럴수록 네 이렇게 끊어 놓고요. 근데 사실 요 문장 가만히 보세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 사이로 맞이하는 정오의 햇살 이 뒤에는 알겠거든요. 정오의 햇살이 나에게 향합니다. 근데 어떤 정오의 햇살이냐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 사이로 맞이하는 정오의 햇살 아이의 얼굴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물체 혹은 다른 무엇과 아들의 얼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서 그 햇살이 나에게 향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들의 얼굴로 정오의 햇살이 들이운다는 건지,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뜻을 잘 몰라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네 제가 글을 쓰신 분과 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요 표현에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의미가 뭔지를 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네 좀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좀 권하고 싶네요. 자, 근데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따가 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럴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아들과의 순간을 채웠구나 하는 마음을 안겨줍니다. 자, 어떤 마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아들과의 시간을 채웠구나 하는 마음. 네. 헷갈리지 않게 작은 따옴표로 일단 이 마음을 꾸미는 부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럴수록 마음을 안겨줍니다. 네. 마음을 안겨준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네, 마음을 안겨준다. 누가 누구에게 이 마음을 안겨주는지
사실 자꾸 고민하게 돼요. 뭐 이거를 안겨줍니다를 그대로 살린다면 이거를 글쓴이에게 이 마음을 안겨주는 주체는 아마 정오의 햇살이겠죠. 네. 그럴수록 햇살은 뭐 이렇게 뭐 주어를 좀 밝혀주거나 아니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네,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짧지만 오후에 일과를 보내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자유시간. 마침표를 좀 찍어주고요. 아들이 언제 깰지 모르는 사이에 농인 엄마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낮잠 시간은 알차게 보내야지 오후에도 다시 아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자, 여기도 좀 깁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자, 긴 문장들을 끊을 때 어디서 끊느냐? 이것도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근데 제가 끊는 지점들을 항상 보시면, 네, 바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 네, 이 부분을 끊어줍니다. 원래는 많지만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하지만, 많다,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띄워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띄운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됐다면 좋았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글을 쓰신 분이 농인이세요. 네,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데 농인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부분이 비장의 엄마, 아빠들과 조금 다를지 이런 거를 이제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만 아는 식으로 글쓴이만 아는 식으로 농인 엄마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표현을 하시면 글을 읽는 부분은 글을 읽는 분들은 뭘 감내해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글을 쓰는 목적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글을 쓰는 목적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꼭 지식이나 정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느낌도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대목은 살짝 아쉬움이 좀 남죠. 네, 농인 엄마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요 뒤에 이제 농인 엄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다르게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요 뒤에 좀 이야기가 좀 따라 나왔다면 네, 요런데 이야기가 좀 따라 나왔다면 독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글쓴이의 이야기를 좀 계속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에 좀 몰입할 수 있었겠죠. 네. 네, 요거는 약간 문장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볼까요? 하지만 그래도 낮잠 시간은 알차게 보내야지 오후에도 다시 아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낮잠 시간은 알차게 보내야 하고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저 같으면 이것도 한 번 더 끊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낮잠 시간은 알차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오후에도 다시 아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즐거워지더라고요 라는 것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문장은 단순하고 짧은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것도 누가 뭘 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놀아주는 시간이 즐거워지더라가 아니라 즐겁게 놀 수 있더라 라고 써주는 게 더 좋죠. 그러면 그래야 오후에도 다시 아들과 눈을 맞추며 즐겁게 놀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글쓴이를 주어로 한 단순한 형태의 문장으로 바꿨습니다.